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한강공원. 은서는 우산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다은의 손이 스치듯 닿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안 돼. 다은의 눈빛이 아프게 스쳤다. 은서는 달려나갔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 그녀의 마음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은서는 25살, 서울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기대 속에 자랐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은호는 홀로 그녀를 키웠다. 은호는 전통 한옥을 개조한 작은 집에서 사는 고집센 건축가였다. 매년 추석에 조상님께 절을 하고 김치찌개를 끓이며 가족의 유대를 강조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는 건 산을 무너뜨리는 일처럼 느껴졌다. 은서의 비밀은 다은이었다. 다은은 같은 스튜디오의 동료로 밝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사무실을 밝히고 은서의 마음을 녹였다. 처음 만난 건 작년 여름, 한강에서 열린 불꽃놀이 축제였다. 다은이 저기 봐, 별똥별 하며 은서의 팔을 잡았을 때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그 후로 그들은 함께 카페를 다니고 남산타워에 오르고 한옥마을을 산책했다. 다은의 손길은 은서에게 처음으로 집 같은 안식을 주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무게는 무거웠다. 뉴스에서 동성애를 다루는 기사마다 은서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상한 애들이라는 이웃의 수군거림, 직장에서의 은밀한 시선. 은서는 사랑을 숨겼다. 다은은 이해했다. 천천히 해, 은서야. 나 여기 있을게. 하지만 오늘, 비가 내리는 그날, 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생일 저녁 식사, 그녀는 결심했다. 집에 도착한 은서는 젖은 옷을 벗고 아버지의 앞에 앉았다. 은호는 김치찌개를 앞에 놓으며 웃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거 해봤어. 맛있지? 은서는 숟가락을 쥔 채 떨었다. 아버지. 저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무슨 일인데? 직장 문제.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희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은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 좋은 일이네. 누군데? 언제 데려올 거야? 은서의 목이 메었다. 그 사람이 여자예요. 다은이라고 제 동료예요. 침묵이 흘렀다. 은호의 숟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그의 눈에 스치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이었다. 은서야.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은서는 눈물을 삼켰다. 아버지, 저 진심이에요. 이게 제 3이에요.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해 볼게. 오늘은 그만.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밤, 은서는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어.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나갈게. 아니, 아직. 기다려줄래? 은서는 창밖을 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한강의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 속이었다. 하지만 어딘가 희미한 빛이 보이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스튜디오로 출근했다. 다은이 커피를 건넸다. 잘 돼서.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생각해본대요. 그들은 사무실 구석에서 속삭였다. 다은의 손이 은서의 등을 토닥였다.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 순간, 은서는 다은의 눈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서울의 번잡함 속 그들의 사랑은 작은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은호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저녁에 그는 은서를 불렀다.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은서는 긴장했다. 아버지. 은호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어. 은서의 눈이 커졌다. 네, 은호는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다. 젊은 남자 둘이 한옥 지붕 아래 웃고 있었다. 이 사람이 민준이 형이야. 아버지의 첫사랑이었어. 은서의 세상이 뒤집혔다. 아버지의 과거, 숨겨진 비밀. 그날부터 그녀의 삶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은호의 고백은 은서에게 충격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어머니의 죽음 후에도 재혼하지 않았다. 민준이는 군대에서 만났어. 80년대, 그때는 이런 사랑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추석에 조상 제사를 지내는 전통적인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젊은 시절의 아픔이 스며 있었다. 아버지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은서가 물었다. 은호는 한숨을 쉬었다. 내 어머니를 만난 후로 그 감정을 묻었어. 하지만 완전히 잊진 못했지. 민준이는 세상을 떠났어. 교통사고로 은서의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의 고독이 이제야 이해되었다. 그래서 저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놀랐어. 하지만 내가 아프지 않게 하고 싶어. 다은이라는 아이, 데려와 봐. 은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 주말, 그녀는 다은을 집으로 데려왔다. 한옥 마당에서 은호는 다은에게 직접 김치를 담그는 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버무리면 돼. 매운 거 좋아하나? 다은은 웃으며 네, 사장님. 은서랑 같이 먹어요. 은호의 미소가 어색하지만 따뜻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서울의 밤 공기 속 웃음소리가 퍼졌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스튜디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은서랑 다은, 둘이 이상의 동료 하나가 은밀히 속삭였다. 은서는 무시하려 했지만 상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은서 씨, 최근 프로젝트 어때? 그의 말투에 차가움이 묻어났다. 다은은 은서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우리는 강해. 가을이 깊어지자 은서의 가족 모임이 다가왔다. 사촌 동생들의 결혼 소식, 삼촌들의 언제 내 차례냐?는 질문. 은서는 다은의 손을 잡고 참았다. 하지만 한 사촌이 물었다. 은서야, 남자친구 없어. 은서가 아직 하자. 다은이 웃으며 은서 오빠 없어요. 라고 장난쳤다. 모두가 웃었지만 은서의 마음은 무거웠. 그리고 반역이 시작됐다. 다은의 전 여자친구, 지은이 나타났다. 지은은 과거 다은을 버린 사람이었지만 이제 후회하며 연락했다. 다은아, 다시 만나자. 은서는 그냥 친구잖아. 다은은 거절했지만 지은은 스튜디오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너희 둘이 사귀는 거 알아? 이상한 짓 그만해. 동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은서는 상처받았다. 다은아, 나 때문에. 다은은 아니야. 우리 문제야. 하지만 균열이 생겼다. 은서의 마음은 흔들렸다. 아버지에게 다시 털어놓았다.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요. 은호는 민준이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사랑은 포기할 게 아니야. 그의 말은 은서에게 힘을 주었다. 그들은 함께 한강으로 갔다. 강변을 걸으며 은호는 옛 추억을 이야기했다. 민준이랑 여기서 산책했어. 불꽃놀이 보며 은서는 다은을 생각했다. 포기하지 마. 겨울이 다가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다은이 은서를 남산타워로 불렀다. 눈이 내리는 타워 아래 다은은 목걸이를 건넸다. 영원히 함께하자. 은서는 울었다.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새해가 밝았다. 은서와 다은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외부의 압력은 커졌다. 스튜디오 상사가 은서를 불렀다. 은서 씨,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해. 내 소문 때문에. 은서는 충격을 받았다. 그게 제 일과 무슨 상관이죠? 상사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 사회야. 이해해. 그녀는 퇴사를 고려했다. 다은은 함께 그만두자. 우리 스튜디오 차려. 하지만 은서는 두려웠다. 집에서 은호는 은서를 위로했다. 내 할아버지도 비슷한 시대를 살았어. 전쟁 후 모든 게 무너졌을 때 그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6.25 전쟁 후의 서울, 가난 속에서 사랑을 지킨 사람들. 인간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돼 은서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러나 지은의 반격은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다은의 과거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 여자가 나 버리고 레즈비언 됐어. 조심해. 이 댓글들이 쏟아졌다. 역겹네. 한국에서 이런 게. 다은은 무너졌다. 은서야, 미안해. 나 때문에. 은서는 안아주었다. 우리 둘이잖아. 하지만 다은의 눈에는 죄책감이 스쳤다. 충돌의 고조는 가족 모임에서 왔다. 설날, 은서의 사촌들이 모였다. 지은의 소문이 가족에게 퍼졌다. 삼촌이 은호에게 물었다. 형님, 은서가. 그게 사실인가? 은호는 침착했다. 내 딸의 삶이야. 존중해. 하지만 사촌 하나가 은서에게 속삭였다.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은서는 울음을 참고 나왔다. 다은을 만나러 간 은서는 한옥마당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다은이 도착했다. 은서야, 나 지은이랑 다시 만나볼까봐. 은서의 세상이 무너졌다. 뭐? 왜? 다은은 눈물을 흘렸다. 너를 지키기 위해? 이 소문 그치면 그것은 배신이었다. 은서는 달려나갔다. 너도 나 버리는 거야? 그 밤, 은서는 아버지 품에 안겼다. 아버지, 사랑이 왜 이렇게 아픈가요? 은호는 민준이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다. 민준이는 나를 선택했지만 가족의 압력에 못 이겨 헤어졌어. 후회만 남았지. 은서의 눈이 뜨거웠다. 다은도. 나처럼 아플 텐데. 이 다음 날, 은서는 다은에게 전화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들은 한강 카페에서 만났다. 다은은 미안해. 지은이 협박했어. 사진 더 유포할 거래. 은서는 손을 잡았다. 함께 싸우자. 도망치지 마. 다은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는 여전히 컸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거리. 은서와 다은은 다시 손을 잡았다. 우리 싸우자. 그들은 변호사를 찾아 지은의 협박을 신고했다. 지은은 경고를 받았지만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스튜디오에서 은서는 프로젝트를 잃었다. 클라이언트가 거부했어. 상사의 말에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은호는 딸을 위해 나섰다. 그는 옛 친구, LGBTQ 지원 단체의 대표를 만났다. 내 딸이 도와주게. 단체는 은서와 다은을 상담에 초대했다. 모임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눴다. 저도 아버지께 커밍아웃했어요. 처음엔 싸웠지만 이제는 지지해요. 은서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다은의 가족도 문제였다. 다은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너 미쳤어. 여자랑. 다은은 울었다. 엄마, 이게 제 진심이에요. 어머니는 돌아갔다. 집안에서 쫓아낼 거야. 다은은 은서에게 기대었다. 나 버려지지 않을까 봐 무서워. 고조는 지은의 최후 공격이었다. 그녀는 언론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일해 기사가 나왔다. 스튜디오 사장은 분노했다. 은서, 다은, 그만둬. 그들은 해고됐다. 은서는 절망했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은호가 나섰다. 그는 자신의 건축 스튜디오를 여러 딸들을 고용했다. 여기서 일해. 내 디자인으로 한옥 리모델링 해보자. 은서와 다은은 새로운 시작을 했다. 함께 일하며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한옥 마당에서 스케치하며 다은이 은서야, 이 집에 우리 추억 새기자느라고 속삭였다. 은호의 과거가 더 드러났다.
그는 민준이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사랑해. 하지만 세상이 용납 안 해. 은서는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 고마워요. 이제 이해해요. 가족의 유대가 깊어졌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은서와 다은의 새 스튜디오는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 한옥카페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화제가 됐다. 이 디자인, 로맨틱해. 클라이언트의 칭찬에 은서는 웃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은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다은이 망치고 있어요. 라고 속삭였다. 다은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엔 은서의 집으로. 은서 너 때문에 내 딸이 은호가 막아섰다. 우리 딸들 사랑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어머니는 울며 돌아갔다. 다은은 무너졌다. 엄마가 날 포기했어. 은서는 시간이 필요해. 우리처럼 일하고 위로했다. 충돌의 절정은 축제에서 왔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은서와 다은은 참가했다. 무지개 깃발 아래 그들은 손을 잡고 행진했다. 사랑은 자유야. 구호가 울렸다. 하지만 지은이 나타났다. 너희들 때문에. 그녀는 은서에게 물을 뿌렸다. 군중이 소란스러워졌다. 다은이 지은을 밀쳤다. 그만해. 경찰이 왔고 지은은 체포됐다. 협박 혐의로. 그날 밤 은서와 다은은 한강에서 울었다. 끝났어. 하지만 다은의 마음에 상처가 남았다. 은서야, 나 지은이 말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의심돼. 은서는 충격받았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다은은 고백했다. 지은이랑 헤어질 때 내가 약했어. 이제 너한테도 그럴까 봐. 그것은 또 다른 배신처럼 느껴졌다. 은서는 혼자 남산에 올랐다. 타워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외쳤다. 왜 이렇게 힘들어? 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날려보냈다. 은호가 찾아왔다. 얘기 들었어. 사랑은 시험이야. 민준이도 그랬어. 그는 딸을 안았다. 포기하지 마. 은서는 다은에게 갔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심으로.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 낙엽이 지는 길. 은서와 다은은 화해했다. 미안해. 나 약했어. 다은의 사과에 은서는 우리 모두 약해. 하지만 함께 강해.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아직 법적이지 않았지만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서약식을. 은호가 주례를 섰다. 한옥마당에 무지개 리본이 걸렸다. 오늘 내 딸 은서와 다은이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눈물이 흘렀다. 다은의 어머니도 왔다. 미안해, 다은아. 받아들일게. 포옹이 이어졌다. 지은은 감옥에서 나온 후 사과 편지를 보냈다. 후회해. 용서해줘. 은서는 답했다. 새 출발하세요. 용서의 마음이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겨울, 그들은 한강에서 산책했다. 눈 덮인 강변, 남산타워의 불빛. 아버지 덕분이야. 은서가 말했다. 은호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에 민준이가 스쳤다. 고마워, 세상아. 은서는 다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영원히. 사랑은 아픔을 넘어 희망으로 피어났다. 한국의 전통 속 새로운 가족이 태어났다. 세상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인간의 마음은 결국 서로를 안아주기 때문이다.